헬스 토픽입니다. 지난 시간에 뇌실의 이상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사실 음, 이런 그 선천성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음, 또 특별한 이런 어떤 분야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네, 아, 이런 뭐 어떻게 좀 뭐랄까요? 여러분들께서 캔슬 다 취소하고요. 멘트가 보입니다. 일단 사진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어, 들 중에서 좀 더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후천적인 그런 어떤 수두증에 대해 가지고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성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상암 수두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증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그런 어떤 뭐 신경관의 어떤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발생을 해야 되는 그런 신경세포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요. 성인에서 나타난 이런 수두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뭐 다양한 기전에 의해 가지고 이런 뇌실이 확장되고 그다음에 뇌척수의 어떤 그 순환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신경 조직이 이렇게 손상을 받는 그런 어떤 그 병의 기전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업 수두증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적인 수두증은 이 뇌척수액 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통도 유발이 되고 그래서 증상이 이보다 훨씬 좀 더 이렇게 나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상압 수두증 같은 경우에는 이 뇌척수액 압이 이렇게 명현하게 올라가질 않기 때문에 하지만 증상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 다른 치매나 다른 증상들, 다른 질환과 좀 헷갈리기도 쉽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뇌척수액의 순환의 문제라고 인지를 하고 그 뇌척수액을 순환을 개선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수술, 그러니까 이제 뇌실과 그다음에 복강내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는 아닌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MRI 상으로도 좀 차이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상압 수두증이 참 쉽지 않은 질환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3대 증상은 치매, 보행장애, 요실금이라고 이렇게 많이 저희 학교에서는 많이 배웁니다. 근데 이 3대 증상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고 보통은 병이 좀 진행성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그 병이 진행되는 속도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다른 질환과 오인되기가 쉽습니다. 분류를 하자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 주로 지주막하 출혈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뇌수막염을 앓으셨던 분들이 이런 뇌실계통의 어떤 뇌척수액의 순환에 장애가 생기면서 제대로 뇌척수액이 흐르질 못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분비가 되고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뇌실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또 이처럼 이렇게 원인 질환이 확실한 경우를 2차성 정상압수두증이고 이거는 뭐 원인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수두증, 정상압 수두증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발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이 질환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특발성 정상압 수두증이라는 것은 특별한 그런 어떤 기저질환, 원인 질환이 없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질환들과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은 그런 퇴행성 질환과의 감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왜냐면 해결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정상압 수두증일 경우에는 그런 뇌척수액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하지만은 그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의 그런 어떤 신경 질환이기 때문에 뇌척수의 흐름을 좋게 한다고 해서 증상이 개선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질환에 의해서 이런 뭐 치매나 보행장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하느냐 그런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이 뇌실계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죠? 신경계가 하나의 관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이게 정상 뇌실에서 볼 수 있는 MRI 소견 사진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수두증이 있는 확실히 좀 다르죠, 그죠? 이렇게 검은색 부분의 이 뇌실, 측뇌실과 그 다음 이 삼뇌실 부분이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MRI 소견에서도 제가 이때도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좌우 비대칭, 그다음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그런 뇌실 소견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각종 신경계 질환들을 한번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뇌실이 확장되어 있는 그런 MRI 사진을 보시면 확실히 이게 뇌실이 확장이 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게 좀 와닿으실 겁니다. 이렇게 뭐 대본 없이 진행이 되는 그런 5분 헬스 토픽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정상압 수두증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주제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될지 상당히 저 역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네.